요새 10대, 20대는 구글링이란 말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포브스 어드바이저가 지난 4월에 미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Z세대, 그러니까 대략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무려 45%가 구글 대신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안에 있는 검색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Z세대보다 다음 세대라 할 수 있는 알파 세대는요, 이제 구글링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더 이상 신발 하면 나이키, 조던 이런 걸 떠올리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언젠가 후대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왜 검색, 서치를 구글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의 검색 시장 타이틀 방어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금융, 테크 투자 저와 함께 쉽게 공부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글의 검색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건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서 서치GPT라는 서비스를 출시한 다음부터였는데요. 챗GPT와 서치GPT의 차이점이라면 필기본과 원본이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챗GPT는 그동안 자기가 학습을 하면서 직접 필기한 노트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줬다면 서치GPT는 아예 원본을 찾아서 그 내용을 즉석으로 요약해 준다는 거죠. 챗GPT를 쓸 때 가장 큰 단점이 과연 이 답변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신뢰성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GPT가 알려준 걸 더블 체크하려고 다시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서치GPT는 저희가 더블 체크하려고 검색해야 했던 바로 그 기사나 리포트를 직접 찾아서 링크와 함께 제시해 준다는 거죠. 참고로 오늘 저 역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 서치GPT만 썼는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써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직접 써보시길 바라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GPT에서 검색하실 때 아래 보이는 지구본 모양 누른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구글과 서치GPT 얘기로 돌아와서 오픈AI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 서치GPT를 무료 사용자한테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10월 31일 정식 출시했으니까 대략 한 달 반 만에 무료 개방을 한 겁니다. 물론 음성 모드는 유료 사용자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인터넷을 열 때 우리가 네이버 웨일이나 구글 크롬 대신에 오픈 AI의 서치 GPT가 이 메인 검색창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발이라 할 수 있겠죠. 서치 GPT도 챗 GPT처럼 자연스럽게 대화 형식으로 질문하면 GPT가 원문도 찾아주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대화식으로 답변을 해주고요. 어젯밤 해외 축구 결과나 미국 시장 같은 실시간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구글 맵이 있다 보니까 지도 서비스만큼은 구글이 잘 했는데 이번에 서치GPT가 업데이트되면서 맛집이나 지역 명소 검색도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서치GPT가 구글한테 위협이 되냐고 서치GPT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요. 서치GPT의 등장이 구글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으나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가 단기간에 흔들리기보단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아주 그냥 구글을 돌려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이 없었고 혁신도 없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요즘 세대는 구글이나 네이버 대신에 유튜브나 챗GPT로 검색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올해 12월 초 기준으로 78%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80%였다는 걸 감안하면 반년 만에 2%포인트 하락한 거니까 꽤 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픈AI의 챗GPT의 점유율이 5%를 기록하면서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의 점유율 4%보다 1%포인트 높게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애플 시리에다가 챗GPT가 탑재되면서 이 챗GPT와 서치GPT의 검색시장 점유율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구글도 제미나이를 자기들 검색 엔진에 적용해서 타이틀 방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상황이 다시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점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서치GPT가 구글에 계속해서 대체하다가 정말 구글의 검색시장 점유율을 넘어서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서치GPT한테 물어봤어요. 구글이 망하면 구글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더 이상 학습할 수 없을 텐데 너 어떡할 거냐 라고요. 그랬더니 서치GPT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많이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구글의 부재가 AI의 발전을 멈추진 않을 거다. 정말 당돌하죠? 서치GPT는 구글에서만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들,
소셜미디어, 공공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연구 논문에서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마치 전교 1등의 공부법을 듣는 느낌이었고요. 또 지금까지 쌓여있는 데이터를 재학습시키거나 기존의 데이터를 변형해서 새로운 데이터로 생성하는 방법으로 이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전교 1등은 복습도 철저히 하고 오답노트도 기록하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실 구글이 2017년에 개발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오픈AI의 GPT,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온 건데 구글이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서지GPT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데이터가 중요해질까? 어떤 데이터를 손에 넣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데요. 의료, 금융, 법률 같은 전문 영역의 데이터, 그리고 위성이나 드론으로 얻은 실시간 동적 데이터,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정제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와 쇼핑 사이트에 저장된 개인 데이터, 이런 게 중요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개개인이 각자 갖고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가 중요해질 것 같아요. GPT도 나에 대한 정보를 주면 줄수록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나한테 더 잘 맞는 답변을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픈AI의 서치GPT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을 알려드릴 겸 검색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주제다 싶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검색시장의 미래, 구글, 그리고 우리나라의 네이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